안녕하십니까.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입니다. 최근에 제가 릴스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어깨뼈에는 올린 기능이 없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더니 이래저래 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처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반복적으로 좀 시청하면서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번 합리적으로 설명을 좀 해볼 테니까 뭔가 이거는 좀 틀렸다라고 판단되시면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난이 아니라요. 제가 나쁜 뜻으로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니까요. 자, 일단 제가 4가지의 주제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어깨뼈가 올림하고 내림하는 기능이 있냐라고 하는 관련된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어깨뼈와 어깨 그리고 어깨 복합체가 관점이 좀 다른 맥락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뼈마다 용어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러분들이 뼈가 움직이는 방향의 용어를 알아야 어떤 뼈대근이 더 선제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아래 4번이라고 정의한 동일한 작용의 서로 다른 기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뼈는 어깨뼈입니다. 다 동의 가능하시죠? 만약에 여기에 연결된 뼈가 하나 있다면 이 녀석이 우리가 표현하는 쇄골이라는 뼈가 되겠죠. 그리고 쇄골이라는 뼈와 어깨뼈가 만나는 관절을 우리가 AC 관절이라고 합니다. Acromioclavicular joint라고 이렇게 견쇄관절이라고 정의를 하죠. 자, 어깨뼈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올림 내림을 하는 기능이 없어요. 제가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자, 각각의 뼈들은 서로 모여서 관절을 이룹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숄더라고 정의를 할 때 쇄골이라는 뼈와 견갑골이라는 뼈, 그 다음에 위팔뼈, 상완골이라는 세 뼈의 만남을 1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조금 더 추가한다면 흉골이라는 뼈도 있겠죠. 이렇게 뼈들이 각각 모여서 어떤 관절을 형성을 하는데 이 뼈가 갖고 있는 기준의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어깨뼈 자체에는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왜냐하면 쇄골이 올려주질 않으면 절대 어깨뼈는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표현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깨가 올라가는 이 기능이 SC 관절에서의 올림이 AC 관절에서의 다운워드 로테이션과 ST 관절에서의 거상을 의미한다라고 그 표현을 했어요. 자, 이걸 틀렸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SC 관절이 올리질 않으면 ST 관절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앞서 표현드린 SC 관절에 대해서, AC 관절에 대해서, ST 관절에 대해서 이걸 언어로 바꾸면 흉쇄 관절에 대해서, 견쇄 관절에 대해서, 견흉 관절에 대한 움직임을 표현하는 건 복합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가 한 번에 일어나는 커플 모션이라고 하는 짝 움직임의 용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짝 움직임의 용어를 인수분해를 한다면 앞서 표현드린 ST 관절이라고 하는 견흉 관절이 올라갔다라는 그 의미가 이게 결과값이거든요. 이걸 키네마틱스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이 결과를 만든 어떠한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운동역학에서 카이네틱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원인은 누가 이 결과를 만들었냐라는 걸 정의할 수 있듯이 인수분해를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왜 단일뼈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교정 전략을 짜고자 할 때 고객이 가장 첫 번째로 관리를 해야 되는 뼈대근이든 신경이든 이런 방향성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건 순차적인 단계를 의미하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무조건 동일한 기능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그 근육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딱 하나밖에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질 않아요. 근데 뼈에다가 놓고 보면 누가 원인인지 누가 결과인지라는 걸 볼 수 있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ST 관절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좀 이만큼 올라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기 밑에 꼭지처럼 뾰족한 부분이 인페리어 앵글이라고 하는 견갑골의 하각인데 정상적인 위치가 요 A라는 포인트인데 B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견갑골에서 문제를 찾을 건가요? 올라간 쇄골에서 문제를 찾을 건가요? 당연히 쇄골에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라페지우스가 경추부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기준과 레베이터 스카폴레가 갖고 있는 기준은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메디알 보도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직접적으로 견갑 거근만 짧아지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AC 관절에서 다운워드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하방 회전의
벡터가 더 크게 일어나요. 근데 지금 제가 표현드린 건 이 자체가 올라갔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승모근이라고 하는 녀석의 벡터가 SC 관절에서 올림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견갑거근을 아무리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부 승모근이 내려주질 않으면 이 높아진 어깨뼈의 본질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복합 관절에 대한 부분들을 단일 관절로 연결할 수 있고 단일 관절을 각각의 분절들을 기준으로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 2, 3, 4 갔으면 4, 3, 2, 1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어깨뼈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의미는 축이 세 개라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축이라고 표현되는 건 우리가 시상면이라고 그냥 표현을 해볼게요. 시상면에 대한 기준은 이런 움직임이에요. 이런 움직임. 그러니까 어깨뼈 입장에서 놓고 보면 뼈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얘가 앞, 뒤예요. 그래서 요거를 앞 기울임, 그 다음에 뒤 기울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내회전, 외회전이라고 하는 어깨뼈가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된다라는 그 의미예요. 이게 AC 관절에서 수직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걸 가로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회전, 외회전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마축이라고 표현하지만 해부학적 자세로 놓고 보면 어깨면에 관련된 이마축에 대한 개념이어서 이마면의 직선의 기준보다는 약간 30도 정도 내회전되어 있는 방향을 가지고 축을 갖고 있는 어깨면 축 또는 이마축이라고 그냥 정의를 할게요. 그 이마면에서 상방회전, 하방회전이라고 하는 세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뼈에 대한 움직임을 표현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어깨뼈만 놓고 본다면 여기에는 올림 내림 기전이 없어요. 근데 쇄골에는 그 기능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깨뼈 자체가 올라가는 기능이 없다라고 표현드린 게 어깨가 올라가는 기능이 없다라고 표현드린 것보다는 어깨뼈라고 정의하는 스카폴라 자체가 올라가는 기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면 쇄골이라는 뼈를 잡고 어깨뼈를 한번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면 이 어깨뼈 자체는 움직일 수 있는 기준이 안 돼요. 근데 쇄골을 잡으면 어깨뼈는 못 움직이지만 팔뼈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어깨뼈가 갖고 있는 기준이 SC 관절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AC 관절에 대한 기준이 잘 움직이기는 어렵다라고 정의할 수는 있지만 GH 관절의 운동 성능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물론 여기서 완전히 들어올려야 되는 상황은 분명히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일부의 움직임을 포함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단 어깨뼈가 움직이는 기준이 위팔뼈가 움직이는 기준과 비교해 봤을 때 쇄골의 기준에서 놓고 본다면 어깨뼈보다는 위팔뼈가 쇄골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뼈를 각각 정의해 놓으면 우리의 고객이 어떤 움직임을 하고자 할 때 잘 안 되는 게 뭔지를 좀 찾아가기가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해당 내용을 좀 준비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자, 다음 슬라이드로 가서 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정의해 놓은 게 어깨와 어깨뼈는 다른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좀 더 얘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요거는 어깨뼈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스카폴라라고 정의를 하죠. 그 다음에 얘는 어깨라고 정의합니다. 이건 숄더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놓고 보게 되면 등뼈나 흉쇄관절에 연결된 흉골들이 있죠. 또 예를 들면 스터넘이나 매니브리엄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게 되고 립, 카틸리지, 립까지 포함해서 소라시까지 정의를 해버리게 되면 요거를 어깨 복합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어깨 복합체거든요. 이 어깨 복합체라고 하는 건 상지라고 하는 어퍼 익스트리미티라고 정의되는 상지 전체가 움직이는 모든 관절의 개념들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엔 어깨가 올리는 기능이 없다라고 표현되는 거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어깨와 어깨뼈라고 하는 용어의
헷갈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드린 건 어깨뼈 자체가 갖고 있는 기준의 움직임에는 용어적으로 정의했을 때 올림하는 기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쇄골에서 그 기능을 담당한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죠. 어깨뼈를 올리고 내리는 기능이 어깨뼈에 관련된 기준의 관점으로 놓고 보는 것과 쇄골의 기준에서 놓고 보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랩풀다운을 할 때 팔을 들어서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런 동작을 하잖아요. 그 전에 만약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올리고 내리는 기능이 쇄골에 있다면 팔을 들어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 기능을 학습하는 것보다 팔을 내린 상태에서 쇄골이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사용하는 연습을 먼저 하는 게 팔이 내려진 상태에서 내림을 했을 때 광배근이 압축받는 구심성 수축에 대한 작용 기준의 느낌이 팔을 들었을 때 내리려고 하는 이 기준의 느낌보다 월등히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팔을 들게 되면 쇄골뼈라고 하는 녀석은 당연히 거상 조건을 가져가게 되는데 팔을 내리게 되면 이미 내림하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더 내려가는 관성의 기준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깨뼈가 올림하고 내림하는 기능이 있다 없다를 저는 표현하고 싶은 것보다는 고객을 지도하는 입장은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더 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쇄골의 움직임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쇄골의 움직임에 만들어진 기준 관절이 SC 관절이라고 하는 흉쇄 관절이니 흉쇄 관절의 학습이 곧 연결된 견쇄 관절의 학습과 견흉 관절의 학습의 기준으로 방향성이 짜여지고 여기서 잘 조율된 방향성이 GH 관절이라고 하는 오목이팔 관절, 관절화 상완 관절에 대한 운동 성능하고 밀접하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숄더를 잘 움직여야 돼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인 학습을 이해하는 게 전체를 한 번에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다는 그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이 좋냐 나쁘냐 전 이걸 표현하고 싶은 것보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지도자가 단계적 기준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전체를 가지고 표현을 한 번에 하는 것보다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전체를 합성하기도 좋고 인수분해하기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왕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는 정확히 봤는데 또는 현상은 정확히 봤는데 이게 설명이라는 게 뭉뚱그려서 표현이 된다면 그 표현 자체는 고객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깨뼈라고 하는 건 단일 본, 단일 뼈 이렇게 얘기하는 개념인 거고요. 어깨라고 하는 건 마치 관절이 SC 관절, AC 관절, ST 관절, 그 다음에 GH 관절에 대한 기준, 즉 약 4개 정도의 관절의 방향성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본다면 여기서 조금 확장된 개념으로 ST 관절이라고 하는 게 윤활 관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윤활 관절을 표현할 때 필수 요소 7가지로 정의되는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윤활액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 윤활액을 분비하는 윤활막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관절 주머니라는 게 있고 그 관절 주머니의 음압을 더 높여주기 위한 과정으로 인대라는 게 정의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관절과 관절 끝단에는 관절 연골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여기에 감각신경과 영양소의 공급을 받아야 되다 보니 신경과 혈관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개념으로 요 필수 요소 7가지로 정의하는데 이 견흉관절에는 그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견흉관절을 관절로 정의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관절이 아닌데 관절로 정의된 건 마주하는 개념이 뼈와 뼈였다면 근육과 근육도 서로 다른 뼈, 어깨뼈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뼈를 연결하는 개념에서 놓고 보면 이것도 관절로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 된다라는 관점인 거거든요. 그러면 레베이터 스카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시부가 경추 1, 2, 3, 4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어깨뼈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어깨에는 붙어 있죠. 뭐가 상관없는 거죠? 목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관절로 볼 수 있죠. 어깨뼈에는 붙어 있기는 하나, 부착부를 갖고 있기는 하나 등뼈하고 연결되어 있는 녀석, 이거 어깨뼈하고 상관없잖아요. 이 기준에서만 놓고 본다면 이게 숄더의 개념이라면
소라식은 없는 개념이니까 그럼 이것도 관절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전거근은 어떤가요? 갈비뼈하고 연결을 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견갑거근에 대한 목뼈의 돌림운동 기준이나 또는 트라페지우스 기준에서 쇄골과 후두골이라고 하는 후두골 하인대라고 표현되는 옥스피탈 본의 스페리어 뉴칼 라인의 부착부를 개념을 해봐도 일단 여기 4개의 관절이 어깨로 정의가 됐는데 만약에 어깨 복합체를 제가 조금 확장된 개념을 가지고 요 에스틴 관절의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의미상 관점으로 설명을 해보면 승모근에 문제가 생기면 머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네. 두부에. 견갑거근에 문제가 생기면 목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네. 능형근에 문제가 생기면 등뼈와 관련된 기준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네. 전거근에 관련된 기준을 놓고 보면 갈비뼈와 어깨뼈 사이의 기능에 이질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관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관절로 정의를 한다면 여기 더하기 이거를 더해버리면 최소 관절의 분류 기준이 8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이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서브클레비우스, 쇄골하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맥락을 잡아갈 수 있고 따라서 이게 맞냐 틀리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얘를 관절로 봤냐라고 정의를 하는 이유가 만약에 저게 관절면, 즉 뼈와 뼈 자체가 그냥 마주함으로 인해 생긴 것도 관절이라면 근육과 근육이 연결돼서 뼈와 뼈가 연결되는 이 과정이 숄더가 아님에도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개념이라면 승모근이 어깨뼈에 작용하는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긴 한데 상부 승모근에 대한 기능의 문제가 목 경추부하고의 문제 또는 두부에 관련된 문제도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견갑거근은 목뼈,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그런 병리학적인 문제나 고객들이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문제들도 볼 수 있는 관점의 크기를 좀 제공한다라는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어깨와 어깨뼈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린 어깨 복합체에 대한 서로 다른 용어의 그 의미의 크기를 좀 한번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또 넘겨볼게요. 자, 제가 뼈마다 용어가 정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뼈마다 용어가 정해져 있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쇄골이 움직이는 개념의 어떤 기준과 어깨뼈가 움직이는 그 기준 그리고 위팔뼈가 움직이는 기준의 용어를 알고 있어야 이 고객이 어디가 안 움직일 때 어느 뼈를 기준으로 부착부 위치에서 고객의 관리 전략을 짜야 되는지를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제가 요거 숫자로 한번 좀 정의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올림 내림이라고 하는 걸 1번이라고 하죠. 상하방 회전을 2번, 굽힘과 펴을 3번, 그리고 후방 회전이라는 거를 4번, 그 다음에 전후인이라는 거를 5번, 내전이라는 거를 6번, 앞, 뒤 구붐이라는 거를 7번, 자, 내회전, 외회전이라는 거를 8번으로 한번 정의해 볼게요. 그러면 동의어도 있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다수의 동의어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서 정의된 1, 2, 3, 4, 5, 6, 7, 8에 대한 용어들을 어느 뼈에다가 붙여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맞춰가기 시작하면 돼요. 쇄골만 한번 제가 표현해 볼까요? 쇄골이라는 녀석은 어깨뼈 입장에서 표현될 땐 복합관절에서는 어깨를 내밀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쇄골이 내밀지 않으면 어깨뼈하고 GH관절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개념에서 놓고 본다면 쇄골이라는 녀석은 첫 번째 전인 후인이라고 하는 5번의 방향성의 용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이라고 하는 건 후인 동작을 완벽하게 더 뒤로 뒤당김 증상을 크게 만들면 그게 내전이 되는 관계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전이라는 용어도 어깨뼈가 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쇄골이 뒤당김의 크기를 더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어깨뼈가 모여지는 결과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맥락이 맞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 후방 회전이라고 하는 게 축을 시상면에다 놓고 포스테리어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뒤돌림 기전을 쇄골을 뒤집어 깐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뒤돌리게 만들거든요. 이 뒤돌리게 만드는 그 원인 자체가 전거근이 상방회전이라는 거를 할 때 구심성 수축을 통해서 어깨뼈를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면 쇄골뼈하고 어깨뼈를 연결하고 있는 인대 중에 코라코 클라비큘러 리가먼트라 그래서 부리빗장 인대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부리빗장 인대는 2개의 인대의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가 트라페조이드, 그 다음에 코노이드,
원인대와 마름인대의 두 녀석의 합성어를 부리빗장 인대로 코라코 클레비큘러 리가먼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거근이 짧아지는 구심성 수축의 위돌림 기전을 상방 회전을 하게 될 때 요 인대가 장력 발생을 하는 과정에서 얘가 뒤돌림 기전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니까 결국 이 쇄골이 갖고 있는 기준은 전거근에 의해서 뒤돌리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쇄골의 움직임의 용어가 후방 회전에 대한 관련된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값만 보는 거니까요. 그러면 4번도 여기에 붙을 수 있는 거겠죠. 자, 이처럼 나머지 뼈들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정의해 나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뼈를 이렇게 정의했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제가 뼈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준에서 이게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승모근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승모근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쇄골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승모근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리고 견갑거근이라고 하는 녀석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봐야 되는 게 승모근도 올림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견갑거근도 작용의 기능에서는 올림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방향성을 잘 보시게 되면 쇄골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얘를 직접적으로 거상이라는 개념을 가져갈 수 있는 것과, 견갑골에 붙어 있지만 목뼈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방향성은 벡터 자체가 어깨뼈를 올림할 수 있는 벡터지만 이 어깨뼈의 형태를 보면 억지스럽게 표현을 해보면 삼각형 모양인데, 이걸 견갑골의 용어에서 따다 보면 갑자가 조개갑자거든요. 만약에 얘가 이런 삼각형이 아니라 다른 형태라면은 좀 다를 수는 있으나 삼각형의 형태인 조개갑의 형태를 갖고 있다 보니 이 삼각에 붙어 있는 각도가 당겨지게 되면 얘는 하방 회전의 각도를 더 크게 가져가요. 물론 올림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올림의 기준은 여기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승모근이 쇄골을 올리지 않는 한 견갑거근은 올라갈 수가 없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깨가 올라갔어를 여러분들이 쇄골의 입장에서 어퍼 트라페지우스라고 정의되는 상부 승모근에 대한 관리 전략을 먼저 짜야 되는데, 만약에 어깨뼈가 올라갔으니까 견갑거근이 더 짧아지는 기준을 만들 거야 라고 표현한다면 이건 1차적으로 관리 전략이 실패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질량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트라페지우스의 어퍼 파트가 갖고 있는 근육의 질량의 힘이 더 클 것 같아요? 아니면 견갑거근이 갖고 있는 질량의 힘이 더 클 것 같아요? 당연히 질량의 힘이 크다라고 하는 건 부피 면적, 근섬유의 수가 크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럼 더 큰 힘을 발행할 수 있겠죠. 근데 견갑거근이 상부 승모근을 어떻게 이길까요? 이 말을 역으로 설명하면 올라간 어깨를 내리고자 할 때 결과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둘 다 작용 기전에서는 올림하는 기능의 용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승모근이라고 표현되는 녀석 중에 상부 승모근이 어깨뼈 자체를 내려주는, 즉 쇄골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견갑거근만 가지고 내릴 수는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저는 표현을 하는 게 작용에 대한 걸 설명을 했지만 한번 이거 경추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승모근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 뒤통수뼈잖아요. 그러면 승모근은 후두골 항인대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오른쪽 승모근이 오른쪽 쇄골에 가서 붙어요. 그래서 얘가 오른쪽 상부 승모근이 짧아지는 이 상황이 내 머리의 회전 운동의 기준을 왼쪽으로 돌아가게 만들까요?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만들까요? 왼쪽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오른쪽 상부 승모근의 쇼트닝이 발생하게 되면 이 쇼트닝에 의해서 머리의 위치는 왼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른쪽 상부 승모근의 부착부의 위치가 목뼈보다 앞쪽에 있는 쇄골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버리는 동작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역학적으로요. 그리고 견갑거근을 한번 보세요. 견갑거근은 경추부의 횡돌기라고 하는 가로돌기 1, 2, 3, 4번에 부착을 하는데 뒤쪽에 부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얘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경추의 회전운동의 축, 즉 가로면의 회전운동의 축 뒤로 가는 개념인 거예요. 어깨뼈 삼각 기준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당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목뼈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용어를 써놓은 게 그런 맥락이에요. 자, 무슨 의미냐면 작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부 승모근으로 표현된 이 그림이나
견갑거근으로 표현된 이 그림이나 작용의 기준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작용 하나가 같다 해서 모든 기능이 동일한 건 아니에요. 다른 작용은 즉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 승모근이 짧아지게 되면 머리 위치가 반대로 가는데 얘는 오른쪽 견갑거근이 짧아지게 되면 같은 쪽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걸 제 머리로 표현을 해보면 오른쪽 승모근이 짧아지면 이렇게 간다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근데 오른쪽 견갑거근이 짧아지면 이렇게 간다예요. 자, 그럼 이걸 갖고 해석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고객이 목이 어느 쪽으로 안 들어가라고 하는 그 개념을 승모근의 입장과 견갑거근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오른쪽으로 목이 안 돌아갈 때 어느 쪽의 승모근과 어느 쪽의 견갑거근이 관리돼야 되는지는 서로 크로스 대칭으로 볼 수 있겠죠. 이처럼 근육이라고 해서 똑같은 기능을 사용한다라고 정의를 한 번에 해버리게 되면 회전 운동의 축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성도 가지고 있는 맥락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의미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좀 표현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표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좀 가볍게 이렇게 좀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고,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